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부가세 이야기입니다. 부가세 중에서도 특히 다른 부분 말고 분양에 관계된 부가세. 부가세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죠. 그런데 이제 흔히들 우리가 분양하다 보면 손님들이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를 하게 되죠. 분양가 이외에 부가세 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손님들이 그러죠. 분양가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가세는 엄밀히 따지면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이게 처음 질문 받았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저도 부가세라는 개념이 있고 여러분도 부가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 물건값의 10%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게 보통 관념이죠. 그리고 부가세라는 건 워낙 많이 들어가 이비감도 없어요. 워낙 평상시에 듣는 말이니까. 특히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통 분양 입문자나 또는 분양 처음 아직 초보인 경우에는 흔히들 부가세 그럼 금액의 10% 이렇게 계산하는데 우리 분양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가세 중에서도 저 분양에 관계된 것만 오늘 이야기할게요.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냐면은 땅값, 그러니까 대지죠. 땅값 플러스 건축 비용 플러스 회사 마진 부가세까지 해서 총 분양가가 매겨져요. 총 4개죠. 땅 매입한 가격, 건축 비용, 그 다음에 회사 마진, 그 다음에 세금 이렇게 포함이 돼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이 분양가라는 게 측정이 돼요. 근데 그 분양가 속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분양할 수도 있고 부가세는 다시 환급 받으니까 별도로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분양가를 측정하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손님 봤을 때 금액이 조금 비싸 보여요. 그래서 부가세를 빼고 순수한 분양가만 기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 계약할 때는 부가세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확률이 높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계약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가세는 별도로 내시고 다시 환급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다시 환급 받았기 때문에 분양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로 물건값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왜 돌려줘요? 이런 말을 해요. 또 왜 안 돌려줘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분양할 때 분명히 부가세는 돌려준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죠. 뭐예요? 일반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이 일반 사업자가 뭐예요? 임대사업자든 또 자기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임대업을 아닌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든 일반 사업자를 냈을 때 간이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는 환급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를 내가 되면은 부가세는 환급이 안 돼요. 근데 일반 사업자는 환급이 돼요. 그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럼 왜 그런지도 조금 해드릴게요. 이 부가세라는 개념은 사실은 국가에서 뭐예요? 영업 회계를 계속해서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으로서 끝나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는 거거든요. 즉 이걸 이 사람이 상가를 매입을 했을 때 매입을 해서 이분이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이 임대사업자가 들어오신 분이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함으로 해서 국가는 사기는 이 사람 거지만 샀으니까 이 장소를 제공함으로 해서 국가는 이 사업자한테 지속적인 소득을 세금을 걷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 산 사람한테 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를 주고 국가로부터 부가가치가 계속 창출되기 때문에 세금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사놓기만 하고 임대를 안 놓겠다 이렇게 사업자를 안 내겠다 그러면 부가적인 가치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쉽게 설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흔히들 부가세라고 그러죠. 그로 인해서 그 소비자가 이 상가나 또는 오피스텔이라는 걸 삼으로 해서 그 이외에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속적인 수입이 국가가 월세의 10%든 뭐든 어떻게든 세금이 계속 국가가 가져갈 수 있다면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집을 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세금을 내죠. 흔히들 우리가 집 살 때도 세금을 내요. 근데 세금을 내지만은 내가 들어가 사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사업이 없죠. 부가적인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삶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국가는 거기로부터 어떻게 계속해서
세금을 낼 명분이 없어지고 세금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상가 같은 경우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월세를 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금은 자꾸 국가가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양쪽을 보면 쉽게 비교가 돼요. 한쪽은 부가적인 가치가 계속 발행되지가 않는 것이고 한쪽은 계속 이 사람이 샀지만 부가적인 수입이 생겨서 국가가 세금을 자꾸 부과해서 세금을 받아갈 수 있죠. 그런데 장소는 누구 거예요? 이 산 사람 거죠. 즉 산 사람 거로 인해서 국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반환시켜줘요. 부가세를.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계약자가 부가세 이런 것도 있어요. 어차피 돌려받는 세금을 왜 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사업자만 내면은 냈다 치고 돌려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상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가세를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행위를 뭐하러 하느냐. 그냥 내가 사업자 신고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부가가치 사업자를 언제 내느냐 기준이죠. 매도일, 즉 매수일로부터 매수일부터 20일 이내라는 게 보통적인 기간이죠. 사업자를 내는 기간이. 또 요즘은 각 시나 구 단위로 신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요즘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알 수 없지만 대부분 20일 내에 보통 합니다. 근데 2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사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나는 이 선생님께서 사는 이유가 목적이 임대를 놓을 것인지 그냥 본인이 그냥 쓸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쓸 것 같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이유도 없고 부가세를 낸 걸로 끝내면 돼요. 왜? 자기가 뭐 작업장을 쓰든 뭐로 쓰든 어떤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국가는 뭐예요? 세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는 환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즉 사업자 유무 냈다 안 냈다 이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내면은 어차피 줄 걸 왜 주느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내시는 행위를 해야 돈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셔야 돼요.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분양가 속에는 땅값, 즉 대지값, 건축비용값, 세금, 그죠? 그 다음에 마진 이렇게 총 4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면세를 받는 건 땅이에요. 땅. 대지 지분은 우리가 분양가를 보면요. 대지 지분 얼마, 건축비용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3억이라는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게 되면 대지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8천 또는 2억 또는 건축 비용이 1억 뭐 이렇게 들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대지 지분 2억에 대해서는 면세기 때문에 3억이라면 3천만 원의 부가세가 붙어야 되는데 흔히들 10%라 그러면 이 대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래 전 국토에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건축 행위를 하는 거는 어떤 부가적인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가가치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요. 왜? 이 땅에다가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건축에 되는 부분, 건축 부분만 부가세를 내요.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보면은 대지가 2억이고 건축이 1억이다. 그래서 총 3억이 된다. 했을 때는 또 뭐 자기 회사 마진까지 넣어서 3억이 된다면 이 대지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10%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3억의 부가세가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의 부가세는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지분이 빠지니까. 그래서 뭐 분양가 3억, 부가세는 1천만 원, 해가 3억 1천이 되죠. 예, 그래서 보통 입문자들이 왜 10% 아니지?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그래서 대지 지분은 바로 면세가 되고 건축이나 회사 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가 부과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분양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개념적인 부가세라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아주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에 관계된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둬야 되겠다. 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내가 왜 부가세를 내고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는 이유가 왜 돌려주는지, 왜 돌려주는 국가에서 왜 돌려주는 행위를 하는지, 부가적인 소득이 계속 창출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가는 지속적인 수입이 창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돌려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특정 직업의 특정 군의 유튜브이기 때문에 확장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저는 한 명이 늘어도요. 상당히 행복해요. 한 명이 늘어도.
보람도 느끼고요. 또 제가 어떤 유튜브를 찍을 때 혹시나 여러분이 질문할 거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또 혹시나 제가 한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이런 건 조금 더 자세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